이게 말이 됩니까? 학벌 좋고 예쁘기까지 한 언니들이 뭐가 부족해서 한국으로 시집을 간 걸까요? 여기 이렇게 말하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언니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한국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 미국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했다는데요. 이 여성의 언니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서구적인 가치관을 믿으셨고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나 사람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셨죠. 항상 한국은 지나치게 틀에 박히고 답답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미국만이 제게 딱 맞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 3명의 언니들이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했거든요. 첫째 언니 캐롤린은 하버드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공부했고 교환학생으로 영국에 갔는데 거기서 친절한 한국 남자를 만났죠. 그들의 우정은 사랑으로 발전했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둘째 언니 제시카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러 서울에 갔다가 호텔 로비에서 친절한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짧은 대화가 깊은 우정으로 발전하고 나중에는 사랑으로 이어졌죠. 셋째 언니 앨리스는 회사 일로 한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한국 회사와의 미팅 중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 남자를 만났고 나중에 결혼했어요. 저는 제가 별로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세 언니 모두 어떻게 사랑을 찾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저는 뉴욕에 머무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절대 한국에 가지 않을 거야. 난 미국에 속해 있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언니들이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 보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들이 남편들은 배려심 많고 친절하다고 표현했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방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야기했어요. 조용한 오후 제 아파트에 앉아 있을 때 제시카 언니가 한 번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때로는 직접 보고 느껴봐야 해.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질서 정연한 거리, 안전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가치관이 존중받는 나라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모임 때 아버지가 제 침묵을 알아차렸어요. 무슨 일이니, 에밀리?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언니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들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버지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혔어요. 그들은 자신의 선택을 했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는 달라. 항상 현실적인 아이였잖니.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내 언니들은 항상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 너는 안정을 중요시하는 아이야. 그 말씀에 안심이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실적이다라는 것이 그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뿐인 건가요? 그날 밤 앨리슨 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에밀리야, 너 오늘 고민이 있어 보이네. 저는 제 혼란과 의심, 그리고 별로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나라에 대해 느끼는 이상한 끌림에 대해 고백했어요. 앨리슨 언니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처음 방문하기 전에 똑같은 기분이었어. 익숙한 것은 편안해, 에밀리. 변화는 그렇지 않지. 하지만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전지대 너머에 기다리고 있어. 통화 후 저는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언젠가 한국을 탐험하고 언니들이 말한 행복이 진실인지 알아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직접 한국을 보기로 결정했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설렘과 긴장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부모님과 격렬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넌 충동적으로 구는 거야. 새 딸이 그곳에 가버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냥 방문일 뿐이에요. 설명했어요. 그저 언니들이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이셨어요. 너마저 거기서 살게 되면 어쩌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에 놀랐어요. 공항은 매우 넓고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모든 구석이 깔끔해 보였고 사람들은 빠르고 친절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친절한 직원이 제게 미소를 지어주었고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일었어요. 갑자기 젊은 여성이 출구 근처에서 쓰러졌어요. 주저없이 공항 직원들이 달려갔고 낯선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모여들었어요. 완전히 낯선 사람들이 보여준 진정한 관심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뉴욕에서도 이런 일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창 밖으로 질서정연한 도시를 보고 있었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담고 있었어요. 언니들이 한국의 질서와 예의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택시에서 내릴 때 갑작스러운 폭우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우산을 펴기도 전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우산을 함께 써주며 호텔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낯선 사람에 대한 이런 단순한 친절이 여기서 흔한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혼자서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기차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내부는 모든 것이 매우 깨끗했어요. 한 정류장에서 노인 한 분이 탑승하셨는데 여러 젊은이들이 즉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망설임도 없이 그저 자연스러운 존경의 표시였죠. 번화한 거리와 조용한 골목을 돌아다니며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도시에는 현대적인 건물 사이에 잘 보존된 전통 건축물과 공원들이 있었어요. 한동안 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놀고 가족들이 웃음을 나누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전화가 울렸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전하니?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니? 평화로운 공원, 안전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모습을 둘러보았어요. 네, 엄마 부드럽게 말했어요.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한순간 친절한 상인이 맛있는 음식 샘플을 권했어요.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죠. 전통 공예품을 살펴보고 있을 때 노인 한 분이 제 백팩을 가리키고 계셨어요. 지퍼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재빨리 감사를 표하고 소지품을 안전하게 챙겼어요. 뉴욕에서는 열린 가방이 도난을 의미했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여기서는 걱정하는 낯선 사람의 친절한 경고였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한국이 제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거리, 건물,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특별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작은 세부 사항들이 여기 일상생활에 독특한 질서와 배려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두 젊은 남자가 한국어로 뭔가를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어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한 명이 갑자기 웃었고 다른 사람도 따라 웃었어요. 그들은 커피잔을 부딪히며 의견 차이를 초월한 우정을 보여줬어요. 열정과 조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작은 깨달음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아마도 이 여행이 내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모습과 소리가 제 마음에 직접 말을 건넸어요. 언니들 이야기의 진실을 천천히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혼자서 서울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한강공원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저도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저는 그곳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가 한강공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뭔가에 끌려 그가 앉아있는 벤치로 다가가서 그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저는 그가 읽고 있는 책과 그의 분위기에 끌렸던 것 같아요. 벤치 끝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먼저 조용히 인사를 했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종류의 호기심으로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를 만날 때면 낯선 도시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난 것 같은 반가움이 느껴졌어요. 민호는 영어를 잘했고 우리의 대화는 잘 통했어요. 민호도 저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느 오후 그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서 자신의 일을 좋아한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제 여동생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랄 때 기술은 동생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어요.
적절한 앱이 동생에게 목소리를 주고 배우는 것을 도와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런 다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의 대답이 깊이와 연민으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순간 민호는 단지 친절한 현지인이 아니라 목적과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그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가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날이 지나면서 민호와 더 자주 서울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도시의 숨겨진 명소들을 보여주었어요. 작은 전통 찻집을 방문했는데 한 번은 주인이 우리에게 특별한 차와 과자를 대접했고 그 따뜻한 환대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전통 도자기를 구경하고 있을 때 어린 관광객이 실수로 전시품을 건드렸어요. 가게 주인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아이의 부모가 사과하자 미소로 이해를 표했고 오히려 아이에게 작은 도자기 장식품을 선물했어요. 이런 이해와 관용의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가게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민호에게 물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런 순간이 아이에게 더 값진 배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남산 전망대를 산책하면서 민호는 서울 전경을 가리키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여기 오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의 파노라마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궁궐이 어우러진 모습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갑자기 민호가 걸음을 멈췄어요. 에밀리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당신이 잠시 방문 중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전에 누구에게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당신이 한국에 대해, 당신의 미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만난 것은 제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의 복잡함에 당황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전통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때 행복은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고궁의 고요함, 그리고 민호 같은 친절한 친구와의 공유된 시간이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제 가족은 이걸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저 자신에게보다 그에게 속삭였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너무 먼 나라예요. 민호의 손이 잠시 제 어깨를 가볍게 터치했어요. 그 짧은 접촉이 제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장벽이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처음으로 민호에 대해 말했어요. 또 한국 남자구나.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나라가 우리 딸들에게 무슨 마법을 건 걸까? 마법이 아니에요. 엄마 제 확신에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그저 다른 방식의 삶과 가치관을 발견한 거예요. 민호와의 모든 만남은 제가 작은 순간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그의 친절함과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는 방식이 제 마음이 열리고 있다고 느끼게 했어요.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이 제가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허용한다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 관광 비자가 만료되는 날이 왔어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서울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은 용감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값진 경험으로 이어져요. 한국에서 보낸 그 몇 주 질서. 정연한 거리와 예의 바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다른 문화의 가치를 보게 되었어요. 민호의 차분한 목소리, 친근한 안내가 다른 삶의 방식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한국에서 너무 많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보았거든요. 매일 안전한 거리,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그때 저는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결정에는 도전이 따랐어요.
뉴욕에서의 직장을 그만두고 영어교사 비자를 신청하고 아파트를 찾고 언어적 장벽을 극복해야 했어요. 좌절과 의심으로 가득한 밤도 있었어요. 민호는 모든 과정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어요. 영어교사 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고 아파트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제 결정의 크기에 압도되었을 때 그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날 저는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경험이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전화가 울렸고 아버지의 번호가 표시되었어요. 에밀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심장 문제라고 해. 어머니가 계속 널 찾으신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새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건강을 악화시킨 건가요?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당장 갈게요. 약속했어요. 미국에 돌아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들어가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막내딸 어머니가 속삭이셨어요. 돌아왔구나. 당연하죠. 돌아왔어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엄마잖아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어요. 하지만 너 달라졌구나. 더 자신감 있어 보여.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인정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서 회복하시는 동안 한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 인식, 가치관,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 대해서도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판단 없이 들어주셨어요. 내 언니들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 어느 저녁에 어머니가 고백하셨어요. 전에는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너희가 미국을 떠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거든.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그의 미국 중심적 사고방식과 뿌리 깊은 편견이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심지어 그도 제게서 보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 새로운 자신감, 세계에 대한 넓은 시각, 더 풍부한 인생 경험이요. 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한국 땅을 처음 밟는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이들이 놀고 이웃들이 서로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얼굴이 걱정에서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구나. 진정한 변화는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지셨는데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일으키고 다쳤는지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들의 진정한 관심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저녁 식사 내내 평소와 달리 조용하셨어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것 같구나. 방문 기간 동안 부모님을 데리고 서울의 여러 곳을 보여드렸어요. 효율적인 대중교통, 안전한 거리, 그리고 작은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사회를 더 조화롭게 만드는지 보여드렸어요. 부모님이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어요. 방문 마지막 날 민호를 부모님께 소개했어요. 만남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는 부모님께 공손하게 인사하고 사려 깊은 선물을 드렸어요. 마이너스 어머니께는 미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한국 차 세트를, 아버지께는 한국 역사에 관한 영어 번역본 책이었죠. 그의 배려와 교양에 부모님도 감동하셨어요. 그는 우리 문화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중에 놀라움에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대답했어요. 민호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요. 모든 순간이 작은 변화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 부모님은 한국 요리를 맛보며 새롭지만 매우 풍부한 맛에 감탄하셨어요. 제가 자란 가정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제 선택이 실수가 아니라 제 인생의 풍요로운 새 장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1년 후 민호가 청혼했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한강공원에 서 있었고 벚꽃이 우리 주위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우리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싶어요. 그가 말했어요.
동양과 서양의 가치가 모두 존중받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기쁘게 승낙했어요. 부모님께 소식을 전화로 알렸을 때 거부나 실망에 대비했어요. 대신 어머니는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행복하단다. 내 언니들이 옳았어. 우리가 너무 좁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결혼식은 미국과 한국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행사였어요. 언니들과 그들의 한국인 남편들이 계획을 도와주어 양쪽 문화를 존중하는 축하 행사를 만들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섞인 모임을 둘러보면서 저는 분열이 아닌 연결을 보았어요. 마이너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인간적 유대가 만들어낸 다리들이요. 그날 밤 새 아파트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처음 뉴욕을 떠난 이후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정은 길었고 의심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 의심을 이해와 수용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제 마음은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을 발견했고 이제 제 가족까지도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으며 이것이 내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새로운 날과 함께 여기서 계속 성장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미래는 밝았고 그것이 가져올 모든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낸 2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전화가 왔는데 평소에는 실용적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에밀리, 내 아버지와 내가 큰 결정을 내렸단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내보기로 했어. 제 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정말요? 내 아버지가 안식년을 받았고 이제 우리 딸들이 모두 한국에 있잖니. 우리도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게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장난스러워졌어요. 내 아버지가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단다.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때 한국은 너무 답답하고 틀에 박힌 곳이라고 믿었던 부모님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변화는 정말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더 진정한 것 같아요. 몇 달 후 저와 민호는 부모님이 서울의 외국인 거주지에 정착하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그 지역은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한국적인 특성이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부모님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환영 파티에서 제 세 언니와 그들의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처음으로 미국과 한국 문화가 섞인 우리 대가족 전체가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웃고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양국의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시작하셨어요. 나는 내 딸들이 미국적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려했었다. 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살짝 떨렸어요. 이제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겠다. 그들은 가치를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얻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 모두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특히 저는 우리 가족의 여정을 생각하며 더욱 그랬어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점들,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문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함께 더 풍요롭고 더 넓은 시각으로요. 그날 저녁 민호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언니들의 선택에 대한 호기심으로요. 때로는 호기심이 우리를 가장 멋진 모험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민호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물었어요. 후회되는 것 있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이 아쉬워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공원에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가 상기시켜 주었어요. 모든 것은 정확히 그래야 할 때에 일어나요. 그의 지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가 여기에 도달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진정한 사랑, 문화적 이해,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가치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용기를 낸 것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변화 속에 우리의 가장 큰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단지 짧은 여행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여전히 이 도시, 이 문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다채로움에 늘 놀라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마음의 여정이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찾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도 하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